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 2년 뒤부터 순차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 안에 포함된 물질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삼중수소입니다. 이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가 변형되고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한 달 안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서해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본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값싸고 빠른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와 중국입니다. 하지만 양국이 이를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 정부 입장으로 내놓은 가장 강력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日方处理核废水不应让全世界买单。日本个别官员称，这些水喝了也没事儿，那请他喝了再说。日方不应忘却历史悲剧，更不应揣着明白装糊涂。 이러한 발언 이후 중국이 직접 움직이며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일본에 취하는 태도를 바라보는 중국 언론은 드디어 한국이 나섰다며 일본에게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시간대별로 취한 조치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반응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덩신왕은 일본을 다루는 데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5가지 방법으로 일본의 아픈 곳을 단도로 찌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많은 중국의 언론들이 한국이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해 곧바로 취한 5가지 조치에 대해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일본을 다루고 있다며, 역시 일본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왕이뉴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해 한국은 이미 손을 쓰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아직도 우유부단하다며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총리까지 직접 나서 국제단체와 연계해 일본을 압박하고 관련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을 다뤄본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크고 작은 마트들이 스스로 나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일본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뉴스의 말미에는 낯짝 두꺼운 일본을 제압하는데 한국은 아량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부디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청년망은 한국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보고 있으면 감탄을 넘어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며 중국은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대하는 모습들을 배울 이유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훔쳐간 사람들이 맞는지 싶은 반응들과 자국의 조치에 실망한 반응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봐, 중국은 왜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지 않지? 한국과 꼭 연합하여 일본을 보이콧하자. 한국이 이런 쪽에서는 추진력이 있어. 한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 한국 박력 있군. 영웅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좋아요 누릅니다.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따라갑시다. 다른 건 놔두고 단결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위지. 한국은 후세의 건강을 위해 단결하여 싸우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지? 한국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 전 세계가 한국과 같다면 일본이 못된 생각하려고 해도 힘들 것 같아. 한국에 저런 것을 기계라고 말하지. 좀 배우자. 입으로 떠들지만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왜 저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데도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은 놀랍다는 반응을 넘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나이키가 유감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기세 좋게 나이키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나이키 특가 행사가 시작되자 불매운동 3일도 안 되어 12만원짜리 운동화 35만 켤레가 팔려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한국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작년 8월경에도 72%의 한국인들이 아직도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중국에 보도되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보이콧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해질까?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1년간 4만 대도 못 팔고 반토막 나버린 일본의 자동차들. 불매운동 1년 후 썰렁해진 유니클로, 일본 차들은 철수 중. 한국 네티즌들의 일본 제품 집단 보이콧 운동, 일본이 견뎌낼 수 있을까? 중국 언론들이 일본을 다룰 줄 아는 경험 많은 한국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일본에 대했던 강력한 외교 방식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일례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 정부는 만찬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하고 만찬에서는 독도새우를 식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초래됐다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에게 역사 문제를 말하기 위한 것이고 독도새우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트럼프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라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오염수 문제에 관해 우리는 지난 22일 또 다른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과 중미 통합체제의 8개 국가는 코스타리카에서 외교 차관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은 한국이 주도하여 이뤄낸 것이며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라 더욱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 중국 정부 또한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먼저 황구시보는 일본 잠재우는 한국, 연합국의 공조를 이끌어 일본을 압박 중이라 보도했으며 신화닷컴은 한국이 8개 국가를 이끌고 일본을 압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화닷컴은 이번 오염수 사태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서 주었지만 한국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넌지시 일본과 타협하기를 바랬지만 한국은 타협은커녕 더 강하게 일본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작 제일 먼저 슬그머니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던 일본의 언론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자 언론들도 슬며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서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하자 일본 국민의 47%가 정부의 방침에 찬성한다는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하며 정직하고 올바른 뉴스를 내보내야 합니다. 강국이라 스스로 자부하던 중국이지만 정작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조용히 숨죽이며 주변국에 묻어가려는 한심한 작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국가의 전염병을 막아내고 있는 것도 지겨운데 이제는 방사능 국가가 오염수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참 지지리도 자리복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를 막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